저는 이제 원래는 세션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저희 쪽에서 전화를 엄청 많이 하십니다. 일단 어떤 거냐면 특허청에서 심사가 많이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언제 심사 결과 나오나요? 하는 질문 포함해서 빨리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저희 고객지원팀에서도 이런 부분을 이제 질문 많이 하셔서 특허청 심사 제도가 최근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간략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고속 특허 포트폴리오는 특허를 빨리 받으려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희가 수행해봤던 경험을 바탕으로 과거의 사례는 하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도 저쪽에서. 네. 일단 이거는 뭐 여기 결의사님들도 많으신데 이 두 가지는 항상 트레이드오프입니다. 심사 품질이라는 것과 심사 속도라고 하는 거. 특허를 빨리 줄 것이냐, 아니면 꼼꼼하게 볼 것이냐. 뭐 그리고 거기에 더 포함되는 것들은 이제 심사 특허청의 이제 상황들도 있겠죠. 그런 환경에서 항상 이제 출원인을 고려해서 심사 속도를 높이면은 특허가 무효가 되기 쉬운 거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도 있고, 또 심사 품질에 중점을 두면은 너무 늦게 나오는 거 아니냐, 특허 언제 써먹으라는 거냐라는 질문들을 이제 받으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현재의 심사 속도 상황을 본다 그러면 과거에는 저희가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출원하면은 처음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 1년 정도면 나온다고 말씀드렸던 게 불과 한 1년 전.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나니까 안 나오니까 전화를 주시는 거죠. 요즘은 평균 한 2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뭐 변리사님들 계신 분들은 다 좀 느끼고 계실 겁니다. 피부로. 우선 심사 자체도 평균 6개월 이상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스타트업들과 많이 하다 보니까 우선 심사 자체도 많이 했고, 그리고 빨리 특허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그 자체도 이제 9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고요. 뭐 상표 또한 되게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특허 상표 다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어 있고요. 아시겠지만 특허라는 거는 출원을 하게 되면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출원하고 나서 출원은 날짜 부여받는 거고 이제 대기번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심사 청구라는 거고, 출원할 때 바로 대기번호를 받았을 때 2년 정도 걸린다라고 하는 게 현재의 현실입니다. 네. 그리고 네, 저희가 리모컨을 좀 더 좋은 걸로 다음번에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다 넘어가 버리죠. 네. 일단 우선 심사가 먼저 이 특허청에서 공개했던 문서입니다. 취지는 이렇습니다. 원래는 외부 기관에다가 의뢰해서 선행기술 조사를 요청하기만 하면은 특허청을 지정한 기관들이 있었거든요. 그 기관들에 맡기기만 하면 그걸 조사해서 오는 대신에 우선 심사를 해주는 요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기재된 것처럼 좀 정말 급하다고 판단되는 대상만 우선 심사를 하기 위해서 그 부분들은 이제 제외를 하는 걸로 해서 올해부터 이제 그 외부 기관을 통한 선행기술 조사는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뭐 원래 많이 쓰시던 분들이 개인 출원인 또는 이제 창업을 하려고 준비하시던, 아직 창업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빨리 좀 특허를 받아서 활용하기 위한 측면에서 이런 요건을 많이 쓰셨는데, 원래는 이 자체가 작년부터 되게 다른 우선심사 요건이랑 다르게 좀 결과를 늦게 내는 걸로 했다가 결국은 폐지가 되게 된 상태이고요. 거기다가 이건 2월부터 이제 예비심사라고 하는 제도가 또 폐지가 되었습니다. 예비심사라는 제도는 우선심사를 청구한 다음에 특정한 기술 분류, 고난도의 기술 분류라고 좀 판단되는 분류들은 미리 공식심사 전에 심사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방향을 잡아서 심사 결과를 먼저 통지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빠른 특허들을 확보를 많이 하셨고, 그리고 심사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진보성 인정될 수 있는 방향을 좀 빠르게 캐치를 해내기도 하는 게 저희가 활용하는 부분이었는데, 이 자체가 이제 좀 사용 빈도가 늘어나서일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슈에 의해서 지금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 진행하는 예비심사건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아직 출원되어 있는 건 중에서 예비심사라는 걸 신청하더라도 이제 진행은 할 수 없는 상태에 달해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특허청의 변화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럼 빠른 특허를 받으려면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인가? 일단은 우선심사 요건부터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변호사님들은 잘 아실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여기 계신 스타트업분들의 이해 차원에서 좀 말씀을 상세히 드려보면요. 일단 요건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주 활용될 수 있는 포인트만 제가 뽑았고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스타트업분들, 중소기업분들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벤처기업에 해당하게 되면은 이제 우선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이거나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인 경우. 근데 또 이제 벤처기업 확인 자체를 받기 위해서 또 특허를 받으시려고 하는 케이스들도 존재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조건이 또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어쨌든 업종 관련성이 있으면서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대상이 된다라는 거고요. 다음 기재되는 게 업으로서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인 건들이 됩니다. 여기서 업으로서도 이제 필요한 부분인데요. 사업적으로 이제 정말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거나 실시 예정 중인 거면은 우선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예정하고 계신 경우라 보면은 뭐 사업계획서라든지 등등을 가지고 이제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두 가지 가져왔는데 정부로부터 기술개발 사업화 등과 관련해서 1천만 원 이상 출연 보조를 받은 케이스. 여기서는 다른 업으로서 실시해야 될 증명서류를 내지 않아도 저증명만 하면 우선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벤처 캐피탈이나 엔젤 투자자, 엑셀러레이터로부터 5천만 원 이상 투자받은 경우. 그런데 이 조건들은 창업후 3년 이내여야 됩니다. 창업후 3년 이내 이런 조건만 된다면은 지금 내가 직접 하고 있느냐, 할 예정인가에 상관없이 우선심사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스타트업이시라면은 이런 요건들을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더 기재되는 거 보시면은 이런 것들 4차 산업혁명 관련 신특허 분류를 부여한 특허 출원이면은 다른 거 상관없이 우선심사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신특허 분류라고 하는 게 특허청에 보면은 이 기술 분류들이 다 이제 리스트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근데 아래 보시면은 오늘 저희가 다뤘던 인공지능 그리고 뭐 4분 인터넷 그다음에 3D 프린팅 그리고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뭐 등등 저희가 뭐 스마트시티 뭐 이런 등등 저희가 주로 많은 스타트업들이 다루고 있는 기술 분야들은 다 저 범주에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출원을 해서 특허청에서 이 기술은 이 특허 분류에 해당된다라고 하게 되면 우선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선심사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우선심사를 했을 때도 한 9개월, 1년 걸린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비즈니스 해야 되는데 1년 동안 그러면 등록 없이 해야 되는 거냐? 라고 하는 우려가 있으실 겁니다. 예비심사라는 제도도 없어졌으니까요. 과거에 예비심사라는 게 활성화되기 전에 저희는 일괄심사라는 제도를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일괄심사라고 하면은 하나의 제품군 서비스 이런 쪽에 대해서 또는 이제 동일한 사업, 제품 하나가 아니라 동일한 사업 분야여도 해당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 이상의 특허나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을 출원을 하면 뭐 특허 조건일 수도 있고 특허 상표일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2건 이상이 되기만 하면은 이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심사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심사를 하게 되면 각각 심사를 하는데 한 번에 모아서 심사를 하겠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게 일괄 심사인데요. 이 의도 자체만 본다고 하면은 뭐 빨리 해주는 거라기보다는 일괄적으로 하는 제도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다 그러면 일괄 심사라고 하는 것도 일단 요건이 있어서 요건 먼저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요. 우선 심사랑 상당히 대응이 됩니다. 실시 중이거나 실시 예정하고 있는 출원인 경우 그리고 벤처기업을 확인받은 기업 그리고 아래 보시면 또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의 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신기술 분류에 대응되는 거를 제외하고 실시 중이거나 이제 벤처기업이거나 하게 되면은 일괄심사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심사를 같은 시점에 조금 더 당겨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제도들 이런 요건이 충족되는 거고요. 일괄심사 제도는 일괄심사라는 거를 신청하게 되면 특허청에서 방식 심사를 한 다음에 일괄심사 설명회라는 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번에 모여가지고 심사관들에게 이제 이 특허나 이런 비즈니스가 어떤 거다 설명을 하기도 했었고요, 과거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대상을 하게 되고 만약에 이 일괄심사를 청구한 건이 아직 심사 기간이 너무 많이 남았다. 근데 우선심사 청구도 안 했다라고 하면 특허청에서 우선심사 청구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심사 청구를 하고 일괄심사 청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우선심사 해서 심사 받을 날보다 더 빠른 날짜에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그럼 어떻게 활용했었냐 몇 가지만 조금 말씀드리고 시간 관계에서 마무리를 하고 질문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2015년부터 이런 일괄심사 제도를 활용해서 좀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고요. 그래서 네오팩트라고 하는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고 2015년 정도에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시점에 하나의 사업 제품과 관련되어 있는 특허들을 모아서 저러한 건들이 이런 거랑 관련된 거다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일괄심사를 진행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또 빠르게 한 3월에 출원해서 7월에 다 등록을 받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그 이외에도 이제 보면은 이제 또 뭐 삼성전자 C랩에서 스피노프한 스타트업들이 기술력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특허 포트폴리오를 좀 빨리 만들고 싶다
라고 하는 시점에도 저희가 이러한 그 보도 포트폴리오 전략을 가지고 특허들을 받아서 비즈니스적인 활용을 했었고요. 그 중에 하나인 이제 AI 플러스라는 회사는 특허를 받고 나서 그것 때문에 SK 매직에 인수됐다고 기사까지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몇 개 사례가 많은데 뭐 여기는 교원 창업 기업인데 초기 창업을 하면서 특허들 좀 빨리 받는 작업도 좀 진행을 했었고요. 네, 넘어가서 일단 뭐 몇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뭐 여기에서 뭐 상장사의 경우에도 뭐 좀 기술적으로 진행하는 것 중에서 아까 이제 저희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얘기했던 그 이글루인데요. 이쪽에서도 빠르게 이제 시장이 변하고 하다 보니까 특허들을 좀 빨리 받아서 이제 외부에다가 드러내고 싶은 니즈, 시장 방어도 있지만 뭐 회사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우려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빠른 특허 받는 프로젝트들을 저희랑 다수 진행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특허라는 게 앞서 저희가 얘기를 할 때에 포커스가 됐던 게 권리 범위에 대한 이제 시장 방어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처럼 빠른 특허들은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필요성을 가지고 있고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이제 또 기술통례 상장을 할 때도 타임라인은 정해져 있는데 그 타임라인에 맞춰서 특허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것도 고민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뭐 상장을 당장 해야 되는데 2년 뒤에 특허가 첫 심사가 나온다. 이러면 이제 비즈니스 플랜에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보도 포트폴리오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 클라이언트 중에 하나인 클로봇이라는 곳은 30건의 특허를 좀 빠르게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었고 그걸 확보함에 따라서 기술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던 사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2개 A등급을 받았고요. 되게 기술력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받았고 기업에서도 특허에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의견들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크라우드웍스라고 앞서 이제 또 데이터 레이블링 기업으로 언급이 됐었는데요. 이 기업도 이제 상장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랑 100번의 특허를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기술력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강조를 할 수 있었고 이러한 걸 통해서 상장을 하는데 도움이 됐었다라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이제 보도 포트폴리오 전략 하나 더 있네요. 네. 보면은 병역특례 기업들도 준비할 때 특허들이 가점 요인이 되는데 등록이 1년 내에 돼야 돼요. 신청일로부터. 근데 뭐 출원해 놓은 게 많거나 하지 않으면 등록이라는 게 최근에 나온 게 없을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럴 때 또 빠른 프로젝트로 특허들을 확보하는 것들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뭐 특허를 점점 심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등록은 늦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특허를 빨리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전략적으로 존재는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많은 활용들을 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몇 개만 받고 다음 이제 스타트업 발표로 넘어가려고